아, 자, 오늘 우리 132페이지 경우의 수부터 좀 같이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 자,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 결과, 관찰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 시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시행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뭐 행동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시행. 그래서 우리가 이 시행에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사건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건 한번 해보자.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사건은 뭐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이게 결과야, 결과. 사건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핵심 목표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몇이에요? 경우의 수가 3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사건과 경우의 수는 아시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경우의 가지수하고 이런 사건들은 다 일반적인 사건을 다뤄야 돼요. 일반적인 사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 이게 다야. 근데 선생님, 동전이 이렇게 땅에 서면 어떡하죠? 뭐 이지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네. 선생님, 전 주사위가 눈이 4개짜리를 8개짜리를 봤는데요. 이런 거 없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다루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오늘 할 게 이게 다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게 다고요.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이제 볼륨이 엄청 적어. 개념의 볼륨이. 대신 유형별로 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중학교 때 했거든요. 자,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밑줄 볼게.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은 사건 A와 B가 언제, 자, 힌트는 키워드가 동시에요. 동시성.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는 겁니다. 거기 빈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그래서 사건 A가 M이고요. 사건 B가 경우가 N가지면은 우리가 총 사건의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가지 경우다. 둘이 더해주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이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우리가 또 이럴 때 이 두 사건 사이, 사건 이름을 우리 A랑 B라고 했을 때 A 또는 B, A이거나 B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도 우리가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이나 이거나 라는 표현, 두 사건 간에 이러한 연결어가 나오면 더해준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고배 법칙은 언제 곱하냐?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때겠죠. 그래서 거기 빈칸에 우리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해주시고, M 플러스 N이 아니고 이제 M 곱하기 N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A 그리고 네, B 이런 경우에 이제 곱해준다. A 그리고 뭐 동시에, 잇따라, 연달아, 그 다음 뭐 컴마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둘을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볼륨이 네 별로 없죠. 네, 볼륨이 엄청 작을 개념이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다. 자, 문제 1번 좀 같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보시면은요. 자, 필수 예제 1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우리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 따로따로 던지니? 당연히 동시에 던지겠죠. 따로따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경우는 6 곱하기 6 곱해줘야 돼요. 총 경우의 수.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한번 볼게. 자, 우리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한다는 건 케이스가 영어로 사건이잖아, 경우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라는 거는 경우를 잘 나눠줘야 돼. 왜냐면 단순한 문제면 경우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복잡한 문제들은 경우가 많아져요. 경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잘 나누는 게 확률과 경우의 수를 잘 푸는 데 있어서 핵심 과제야. 자, 그럼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게 좋을까, 적게 나누는 게 좋을까? 네, 케이스 분류는 최대한 어떻게? 적게 나누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아지면 어떤 결과냐면 다 일일이 세는 거야. 그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공식을 하나도 쓸 수 없고 다 일일이 세는 거여서 어렵기도 하고 당연히 빼먹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최대한 적게 해줘야 돼. 자, 그래서 1번도 케이스 분류 마찬가지로 해볼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그럼 4 또는 8 또는 12. 자, 이 사이에는 또는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가 들어오면 동시거든? 동시에 4의 배수면서 8의 배수일 수. 4이면서 8일 수 있어야 합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또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가 3개로 분류가 됐고 우리가 각각을 구해줄게. 자, 6이 12가 되는 거는 6, 6. 자, 4가 되는 거는 1, 3. 자, 그 다음 우리 여기서 헷갈리는 거 3, 1이랑 1, 3이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주사위니까 주사위에다가 내가 이름을 A랑 B라고 붙이면 A 주사위에서 1, B 주사위에서 1 당연히 다르겠죠. 따로따로 세줘야 돼. 그래서 2, 2. 그 다음에 8이 되는 거는 뭐 있죠? 3, 5, 5, 3, 2, 6, 6, 2, 4, 4. 세 가지, 5가지,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우리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눈의 수의 차가 3 또는 4가 되는 경우. 자, 우리 차라는 거는 1과 3의 차는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다. 맞다, 틀리다? 네, 틀렸습니다. 차라는 건 큰 거에서 항상 작은 걸 빼줘야 돼요. 알겠죠?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차라는 건 우리가 숫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선. 그래서 두 눈의 수의 차,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준 걸 우리가 해주시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다. 자, 그럼 3 또는 4가 되는 거. 또는이 나와 있죠? 말로. 자, 그럼 차가 3이 되는 거 다 찾자. 4, 1, 1, 4, 2, 5, 5, 2, 6, 3, 3, 6. 이게 차가 3이 되는 경우죠. 다 썼습니다. 4가 되는 경우는 5, 1, 1, 5, 6, 2, 2, 6 해서 네, 다 세줘야 돼. 차가 되는 경우를 6가지, 4가지 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필수 예제 2번은요. 지금 우리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자, 1,000원짜리랑 2,000원짜리 과자 두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을 네, 사서 총 8,000원치를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사지 않는 방법도 있대. 사지 않는 과자의 종류가 있을 수도 있대. 그럼 우리가 식으로 세워야 돼. 다 일일이 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식으로 세워보면은 1,000원짜리 과자 X개를 샀다. 그 다음에 2,000원짜리 과자는 Y개를 샀다. 해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8,000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세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일단 1,000으로 약분하면 X 플러스 2Y는 8이다가 돼요. 자, 그럼 X, Y가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는지 보면은 개수거든요. 그럼 양의 정수, 자연수. 자, 근데 안 살 수도 있대. 0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X, Y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X, Y는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건 0부터 양의 정수 다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돼. X부터 무턱대고 0부터 대입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기준을 삼았을 때 네, 개수가 더 적어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2Y가 8이니까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더 작거든.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게 0일 때 이게 8로 정해지죠. Y가 1일 때 얘는 몇이야? 6. Y가 2일 때 얘는 몇이에요? 4. Y가 3일 때 얘는 2.
네, y가 4일 때 1, y가 5일 때 옆에다 맞아 적을게.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잘못 썼구나. 이게 0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y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 5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x를 기준으로 하면은 0, 4, 1, 2분의 7 안 되니? 안 되는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야 돼서 더 많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y를 기준으로 우리 따져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우리 부등식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6 이하가 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 y, z 중에 누굴 케이스로 정할지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돼요. 자, 당연히 z를 정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z를 1부터, 자, z가 1일 때는 x 플러스 y가 4 이하죠. 4 이하니까 되는 거 다 찾으세요. 1, 2, 1, 2, 3, 1, 1, 3. 되는 게 맞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가능하고요. 자, z가 2일 때 볼게요. z가 2면은 여기가 4니까 x 더하기 y가 1,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 보시면은 우리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되는 100의 자리,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우리가 이게 늘 항상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체크해 놓고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경우를 써보자. 4가지죠. 2, 4, 6, 8.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2, 3, 5, 7. 4가지죠. 그 다음에 가운데 10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되는 거니까 10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얘를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면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다 결정이 돼야 돼? 아니면 100의 자리만 결정되고 10의 자리는 결정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다 결정이 돼야 되죠. 동시에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 동시성에서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돼야 돼요. 곱할지 더할지.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 540의 양의 약수 한번 볼게. 자, 540의 양의 약수는 540을 우리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직 이제 뭐 초등학생처럼 1, 540, 2, 270 열심히 써봐야지 언젠간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했냐면 소인수분해 해서요. 소인수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뭐 했죠? 곱했죠? 네.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형태로 약수의 개수 했어.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 아니 1 더하기 1 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했는데 이게 곱해져 있네? 그럼 이거를 이제 곱의 법칙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얘를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자, 540의 약수는 소인수를 2랑 3이랑 5만 가질 수 있어. 2는 최대 몇 개? 2개. 3은 최대 3개. 5는 최대 1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2의 소인수는 이렇게 내가 3가지 경우를 가질 수 있다. 1, 2, 2제곱. 이건 안 갖는다는 거죠, 사실. 3은요? 1, 3, 3제곱, 3, 3제곱. 4가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5는요? 1, 5. 그래서 이게 3개, 4개, 2개여서 하나씩 선택을 해줘야 돼서 곱하기를 한 거야. 3 곱하기 4 곱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랑 3이랑 1을 뽑아. 그럼 뭐였어요? 6이 되는 거야. 540의 약수. 그래서 얘네를 곱해서 나온 모든 경우가 540의 약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니까 지금 1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 4개. 자, 이 문제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100원짜리 2개.
자, 이렇게 지금 동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 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구하래. 방법과 금액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여기에서 200원 지불할 수 있죠? 얘 가지고. 그럼 얘는 내가 50원 4개로 지불할 수도 있고, 100원 2개로 지불할 수도 있고, 50원 2개, 100원 1개로 지불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얘는 금액의 수야. 자, 얘는 이걸 다 하나로 보는 게 금액, 방법은 그냥 50원이, 100원이, 10원이 몇 개 나왔는지 이게 이제 방법의 수예요. 자, 그럼 방법의 수는 되게 쉬워요. 아까 약수의 개수처럼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1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다라는 거야. 왜 4가지야?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2개, 3개. 그래서 4가지. 50원은 5가지.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3개, 4개 해서 총 5가지. 그럼 100원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60이거든?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거기에.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단 0원을 지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0원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0, 0, 0. 다 안 내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걸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자. 자, 그 다음에 금액의 수 한번 볼게요. 자, 금액의 수는 이거는 항상 문제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단위가 3개 있어. 10원, 50원, 100원. 아니면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항상 문제 패턴이 3개. 아니면 50원, 1000원, 5000원. 아니, 50원이 아니구나. 5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늘 3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단위를 가지고 얘를 10원을 가지고 3개를 가지고 다음 단위를 만들 수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돼. 자, 10원 3개로 50원 만들 수 없죠. 자, 50원 4개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100원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그게 왜냐면은 사실 여기는 50원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사실 50원 8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50원으로 우리가 1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50원 4개, 100원 2개는 사실 50원 8개로 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 그래서 다음 단위로 가는 다음 단위를 내가 만들 수 있다 하면 이 다음 단위를 그거보다 더 적은 단위의 개수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얘는 지금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8개야. 그럼 내가 10원 3개, 50원 8개. 지금 종류가 2개잖아요. 그럼 얘를 내고 얘를 내니까 총 경우가 4 곱하기 9예요. 35가지야. 왜냐면은 얘 개수에 따라 금액이 아예 다 달라지죠. 경우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다 세도는 돼요. 일일이 어떻게 세냐면 단위별로 다 세는 거야. 자, 일단은 10원, 20원, 30원, 40원 안 되죠? 50원, 60원, 70원, 80원 이렇게 있고요. 10원 단위. 그 다음 100원 단위도 110원부터 180원까지 다 가능하죠. 그 다음 얼마까지? 200원. 그 다음 얼마? 300원. 또 다 되죠? 400원은 안 되네. 410원, 420원, 430원까지만 되죠. 그래서 여기 다 세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네 지점 사이를 연결한 길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요.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는 케이스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케이스 분류.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우당탕탕 막 다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A, C, B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네. 경우가 이거밖에 없죠. 자, 경우가 나중에 많아지는 거는 C랑 D 사이에 다리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럼 뭐 A, C, D, B도 A, D, C, B도 세봐야 되는데 얘는 요거 2가지밖에 케이스가 없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말 볼게. 자, 이 경로랑 이 경로인데 이 사이에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리고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자, ACB 경로 또는 ADB야. ACB 경로 그리고 ADB야. 뭘 생각해보자고 둘이 결정할 때? 동시성의 여부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동시에 ACB로 가면서 ADB로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동시가 아니니까 뭐야? 또는이야, 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구해볼게. 자, ACB도 쪼개보면 이거거든요. ACB를 쪼개면은 A에서 일단 C, 그 다음에 C에서 B죠. 자, 이 사이도 한번 보자.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한번 볼게. 자, 이 사이도. 자, 얘는 A에서 C를, 이거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시간적인 동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는이야, 그리고야, 이 사이는. 그럼 말로 표현을 해볼게. 자, A에서 C를 거치고 C에서 B를 간다. 거치고 가운데 그리고야. 자, A에서 C를 거치거나 C에서 B를 거친다. 그리고야 또는이야. A에서 C를 거치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간다. 이게 맞아? A에서 C로 가거나 C에서 B로 간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가 맞아요. 그리고가. 그래서 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얘는 A에서 C, C에서 B를 그리고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죠. 경로가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것도 세 가지여서 둘이 곱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A에서 D, 그 다음에 그리고 D에서 B. 그래서 얘는 우리 뭐 한다? A에서 D가 2고요. D에서 B가 3이어서 곱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한다? 더한다. 그 다음에 더한다. 그 다음에 7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다음과 같은 영역을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중복을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자, 우리 인접한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인접한. 자, 이러한 문제 패턴에서 인접하는 거는 인접하다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선이 맞닿아 있어야 돼. 인접하다는 건 선이 맞닿아 있어야 인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A, B, C, D에서. 자, 한번 볼게요. A, B, C, D. 자, A랑 D는 맞닿아 있어요? 다 있긴 하죠. 점으로 닿아 있죠. 이거 지금 A랑 D는 점으로 닿아 있죠? 선으로 닿아 있어요? 아니죠? 그럼 이거 인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으로 닿아 있는 것만 인접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A와 D는 인접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A, B, C, D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얘는 일단 색을 칠하시면 되는데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거부터 칠해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인접한 영역이 A가 많아 보이죠?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걸로 해주면 좋다 이거야. 자, 그래서 A에 내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맞아? 색이 5가지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5가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B 칠할게. 자, B는요, A랑 맞닿아 있으니까 A에서 칠한 색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B는 몇 가지? 4가지. 자, 그 다음에 C는요, B랑도 맞닿아 있고 A랑도 맞닿아 있죠. 그래서 A랑 B에 쓴 색깔 2가지를 못 써서 C는 몇 가지? 3가지. 자, 그 다음에 D 볼게요. D. 자, D는요, 누구랑 맞닿아 있어? 지금 색칠된 것 중에 A와 C랑만 맞닿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와 C에 색칠된 색 2개를 제외한 몇 가지? 3가지. D는 3가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E는요, 누구랑만 맞닿아 있어요? D랑만 맞닿아 있죠. 그쵸? 그래서 D에서 칠한 색깔 하나를 제외한 몇 가지? 4가지를 색칠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얘네는 곱해야 돼요. 한 번에 칠해야 되니까 뭐 지금 다 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곱해 주시면 돼요. 5 곱하기 네, 여기서부터 숫자가 조금 크게 나옵니다. 뭐 700, 1400, 뭐 2880, 5만 뭐 몇 나오고 그래요. 네. 5만까지도 몇만까지도 나와요. 몇만. 숫자가 크게 나와도 일단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풀이 과정을 진짜 잘 써줘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앞에서 뭐 방정식이나 함수처럼 우당탕탕 풀면은 얘는 다시 검토를 하기가 되게 힘든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풀어줘야 되고, 자, 필수 예제 8번은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거든요. 자, 수형도라고 나와 있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수형도. 자, 여기에서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은 여러분들 수목원 이런 거 들어봤어? 수목원? 아, 못 들어봤어? 그 숫자가 나뭇가지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뭇가지 수고 형태해서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이다.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이다. 가지치기 알죠? 수학에서? 가지치는 거? 그래서 그냥 가지치기를 우리가 수형도라고 해요.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도자 해서 이게 이제 수형도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 맨날 그래. 뭐 자기 걸 가져왔는데 자기는 자기 걸 안 갔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뭔 소린지 한번 볼게. 자, 4명의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벗어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려고 하는데 자기 건 안 쓴대. 늘 이래요. 뭐. 네, 가방을 자기 건 안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건 안 들어. 안 들어야 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인지 세라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거는 푸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이 교과과정 외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푸는 방법은 나중에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순열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 좀 언급은 해줄 거야.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교란순열이라는 방법으로 풀면은 나뭇가지를 다 안 쳐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돼. 왜냐면 이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 4개. 4명이서 서로 다른 걸 쓰는 거. 5명이서 서로 다른 걸. 4, 5, 6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숫자를 외워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시험에 나오면 거의 암기 형태로 외워버리면, 숫자를 외워버리면은, 네, 개꿀입니다. 네. 한 3초 컷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른다 하면 다 일일이 세야죠. 자, 일단 한번 볼게. 학생의 A, B, C, D. 자, 그래서 먼저 학생을 써. 자, 학생 A, B, C, D. 자, 모자를 소문자로 쓸게. 모자를 소문자. 모자는 소문자. 자, 그래서 이 밑에다가 얘가 쓸 모자를 써볼게.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인지 볼게. 자, A는 뭐 못 쓴다고요?
A 못 쓴다고. 그래서 일단 B부터 이렇게 해서 가지 치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모자가 A, C, D 맞아? A. 얘 다 쓸 수 있죠? B, A, C, D. 이런 식으로 가지 치는 거야. 자, B랑 A가 남았네. 남은 모자 뭐야? D랑 C죠? 그럼 여기 D랑 C 이렇게 와야 되죠. 자, B, C 모자가 A, D 남았네. 그러면 모자 또 D, A 이렇게 돼야 되죠. B, D 모자가 A, C 남았네. 더 있나요? 이거밖에 없죠?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일단 얘가 세 가지야.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또 가지치기를 하면 되거든. 지금 내가 어떤 경우를 했냐면은 어떤 경우를 했어요? B인 경우를 했죠. A가 B 받았을 때. 그럼 A가 이제 뭐 받았을 때? C 받았을 때, D 받았을 때를 일일이 구하지 말고 나머지 상황이 동등한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자, A가 B를 받았을 때 나머지 상황이 동등한지 볼게. 자, B, C, D가 있고 남은 모자가 지금 A, B, C죠. 남은 모자가 A, C, D죠. 남은 모자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3명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자기 모자가 2개 있고 자기 모자가 아닌 게 하나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상황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C일 때 한번 볼게. 그럼 모자가 A, B, D 맞아? A, B, D? 자, 그럼 얘도 지금 자기 모자가 2개가 있고 남의 모자가 지금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나머지 상황이랑 여기 나머지 상황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럼 이 경우랑 A가 C를 받았을 경우의 수랑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머지 조건이 똑같으면은 경우의 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A가 B 모자를 썼을 때 이 나머지 상황들을 보는 거야. 학생 B, C, D가 남아있고 남은 모자는 현재 A, C, D야. 자, 그래서 지금 학생과 모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세 명의 학생의 모자가 2개가 있고 아닌 모자가 하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얘는 다 일일이 셌어, 처음은. 그래서 이가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밑에 상황을 보자 이거야. 자, A가 C를 받은 상황을 보니까 얘네 나머지 상황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나머지 상황도 지금 여기 학생과 모자가 같은 게 2개. 그 다음에 남의 모자 하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상황이 똑같아서 얘도 똑같이 세 가지 나올 거다. 에서 나온 게 사실 고배 법칙이야. 에서 나온 게 사실 고배 법칙. 그래서 얘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죠? D하고 ABC. D하고 ABC. 자, ABC도 마찬가지죠. 모자 2개. 남의 모자 하나. 그럼 얘도 몇 가지 나오겠어? 3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영도 할 때 하나만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A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나왔죠. B, C, D.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A가 될 수 있는 게 4개가 나왔다면 4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제일 베스트. 네, 제일 베스트고요. 자, 진도는 더 안 나갈 건데 밑에 유제 좀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유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